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양받은 30대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철저한 계획 아래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분양은 바꿔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적지 않다. 그래서 투기과일지구에 분양받은 30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6.5억입니다. 요즘에는 구청에서 있죠. 분양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옵션이나 기타 비용으로 있죠. 이렇게 좀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옵션과 기타 비용 보통 한 7, 8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비용은 요것도 합하면 7억 3천인데 소유권 이전 비용과 이자 후불제까지 합치면 거의 한 7억 5천 가까이 이렇게 분양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대출이 40%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이 60%입니다. 6회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잔금은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 대출이 40%이기 때문에 이 전체 6억 5천에 대해서 4회까지 중도금 4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본인 소유금이 한 2억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대출 금액을 2억 6천 정도, 자,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되면 나머지 필요 자금이 얼마 되는가 하면 7억 5천에서 자 2억을 본인 자금, 그동안 모아둔 자금이라고 보고 그 다음 대출 자금 2억 6천을 빼면 실제 필요한 금액이 2억 9천입니다. 2억 9천. 그럼 이 2억 9천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자,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을 한 8천만 원 이렇게 봤을 때 한 사람 몫은 저축을 하고 한 사람 몫은 소비를 한다고 봤을 때 월 저축이 한 300만 원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대출을 받는 경우 입주할 경우 총 대출금은 담보금액 2억 6천과 융자금액 2억 9천 해가지고 총 5억 5천을 대출받는 격입니다. 그렇죠? 3년간 1억을 저축했는 경우에는 여기 융자 금액이 신용융자가 1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4억 5천 대출받는 겁니다. 3년간 1억을 저축하고 대출하고 저축을 하고 부모 찬스, 부모님으로부터 한 1억 정도 정려받거나 부모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융자금이 신용융자가 0.9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총 금액은 3.5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용대출은 자, 소득 대비로 신용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뭡니까? 8월 말 이후로 대출, 신용대출을 금감원에서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라 해가지고 지금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죠. 따져보셔야 되는데 맞벌이를 했을 경우에 월 300만원 정도 적금을 하는데 결혼을 했을 경우에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못 다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 철저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을 30년 잡고 대출 이자를 한 2.3% 정도로 계산했을 때 첫 번째 경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 돈 2억 가지고 집을 구매했을 경우 5억 5천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 30년 2.3% 했을 때 월 210만 원이 나갑니다. 4억 5천을 대출받으면 원금과 이자가 173만 원 나갑니다. 3억 5천을 대출받을 때 원금과 이자는 월 134만 원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3년 동안
부부 합산해가지고 실소득이 600만원 된다 하더라도 입주하고 나서 이 정도의 금융 비용이 나가야 된다, 그죠? 그때 되면 이제 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신축이 가격을 좀 주도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축이 이 아파트 가격을 좀 견인하는 그런 추세에 봤을 때 30대가 사실 신축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 찬스가 된다 하더라도 이 한평생 있죠. 위기는 언제쯤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계산을 잘못하면죠. 계산을 잘못하면 나중에는 부모님의 몫으로 이것이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보통 30대 정도 되면 부모가 한 60대 초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많고 곧 은퇴를 앞둔 부모님이 많겠죠. 그러면 이 원금 이자를 못 내게 되면 부모님한테 손을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점과 고려사항, 이 모든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차와 새 아파트, 새로운 것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30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새 아파트가 오르는 폭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새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든 6억 5천, 그 다음에 추가 옵션, 이자 후불제, 그 다음에 등기 비용에서 한 7억 5천 정도 되는데 내 돈이 한 2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래서 또 하나 고려사항이, 나의 직장이 안전한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즘 30대가 뭡니까? 조기 직장을 이전하거나 조기 퇴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죠.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가? 이것도 직장의 안전성과 연관이 되는데, 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만 30대 초중반에 여기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있는 경우, 혹은 아이가 생기면 소득은 맞벌이 하는 사람은 당장 육아휴직을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결혼 후에 다른 비용이 감소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는가. 막상 계산했는가 하고 실제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쯤에서 과거 내가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보통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믿는 구석이 있다, 그죠?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30대에 있죠. 그렇게 성공한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나중에 더 큰 화를 입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우리 성공한 명예직종이라든지 권력직종, 흔히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30대도 어떻게 보면 밥만 먹고 사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죠.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30대 초중반에 7억 5천만 원짜리 이 정도의 아파트를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30대에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제가 볼 때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 이제 독립할 때도 되었기 때문에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좀 신중하고 혼자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30대에 있죠. 모든 걸 이뤘다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새 차에, 새 아파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출발하면 좋긴 한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대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이게 경제 위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과거와 같이 아주 큰 충격이 아니고 사소한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일 수도 있는데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오늘은 30대, 분양받은 30대 아니면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철저한 대비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충분히 이 정도는 생각하고 나는 투자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좀 차후에 어떤 문제 소지가 적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0대 너무 영끌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일단 너무 무리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투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